안녕하십니까. 지원님 교수님 교과서를 해설합니다. 교수님이나 출판사로부터 어떤 지원이나 연락도 없이 교과서를 제 돈 주고 사서 재미로 합니다. 해설 내용이 수박 겉 할기라 해설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싶은 분은 교과서를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86세대로서 법학 전공 학사 출신입니다. 현재 벼농사와 밭농사를 소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경기 면적이 최소이고 소도 안 키우니 시간이 많이 남는데 특별히 할 일도 없어 옛 기억을 되살려 민법책 해설을 시작합니다. 수준은 민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초점을 맞춥니다. 민법 조문과 판례 소개에 중점을 둡니다. 학설은 자세한 설명보다 학설 대립 정도 간단히 소개합니다. 시험 문제 정답은 판례의 태도에 관해 출제해야 오답 시비가 안 생겨서입니다. 민총부터 차례로 해설하지 않고 민총, 물권, 채권 이렇게 교대로 합니다. 민총이 너무 어려워 민총만 하면 포기할 마음이 생기는데 물권과 채권을 교대로 하면 민총에서 이해한 내용이 쉽게 기억에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물권법은 민법 제2편입니다. 시작합니다. 물권법은 동산과 부동산 일정한 재산권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합니다. 이 개념 정의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같아서 저자님과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물권은 이와 같은 동산, 부동산, 일정한 재산권에 관하여 세상의 누구에게라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으로서 지배권입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 차이점은 각각의 물권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먼저 물권법의 법원은 무엇일까입니다. 민총에서 밝힌 대로 먼저 성문의 법률입니다. 법률에는 민법 제2편 외에도 특별법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봅니다. 교과서에 언급된 내용 중에 제가 생소한 법률만 언급합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반드시 읽어 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다 나오긴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은 구지적법을 폐지하고 제정된 법률로 보입니다.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는데 아직 내용을 안 봤습니다. 이게 동산 양도 담보와 관련된 법률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 동식물 보호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만 언급합니다. 아마 각 단원에서 다른 법률들은 다 나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권법의 법원은 관습법이 있습니다. 민법은 제1조에서 관습법의 성문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고 다시 제185조에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이 제185조 의무에 관하여 보충적 효력설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이 없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만 관습법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판례상 인정된 관습법으로 물권에 관련된 것은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및 수목과 미분리의 과실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습법은 다시 각 단원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물권법은 채권법과 어떻게 다를까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권법은 채권법과 비교하여 강행규정이고 고유법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강행규정인 건 맞습니다. 여기서 고유법성은 전세권 제도를 제외하면 한국의 고유법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민법이 독일법을 계수 즉 승계하여 받아들인 쉽게 말해서 모방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독일의 물권법은 게르만법 요소와 로마법적 요소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객관식 문제로 이런 지문이 예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모르지만
물권법 제도에 관한 연역이니 참고로 봅니다. 로마법에 기인하는 제도로 일물일권주의, 소유권과 점유의 분리, 중첩적 소유관계의 부정과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준별, 여기서 준별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로마법에 기인하는 제도로서 개인주의적 소유권 관념이 있다고 교과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어 개베레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개베레라는 개념을 통하여 소유권과 점유를 일체로 파악하는 게르만법에 연유한 제도로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 등기제도, 선의취득, 총유와 합의의 인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권법에 들어가기 전에 물권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권은 특정한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저는 예전 배운 기억을 되살려보면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과 같은 내용입니다. 새로운 책을 보면 이렇게 조금씩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여 이런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물권은 물건 등을 지배하는 재산권이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물건으로부터 수익을 낼 수 있으며 그 물건을 타인에게 처분 즉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절대권이므로 물권을 가진 자는 세상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 상대권이라 합니다. 물권이 지배권이지만 하나의 물건의 성질이 다른 제한 물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한 토지에 지역권이 성립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권이 설정되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제한을 받아 지배 권능이 일부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다른 예로 내가 소유한 아파트에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한 경우 여기서 가등기는 제한물권은 아니지만은 지금 예로 들었습니다. 가등기한 경우 내가 아파트에 대한 지배권이 일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단원에서 다룹니다. 이러한 지배권의 제한에 관한 판례로서 교과서가 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러한 제한의 예로 제한물권의 설정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경우 바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처분되었다면 양수인이 가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을 대항하지 못한다. 2004-47361 판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처분은 제한물권이 아닌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이지만 이렇게 물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물권은 지배권이므로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배권에 반하여 물권의 실현이 방해를 받으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권의 객체입니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독립한 물건입니다. 민법은 제98조 물건의 정의에서 본 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물건은 우선 유체물 즉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공간의 일부를 차지한 사물이 물건입니다. 동산과 부동산이 물건입니다. 물권법은 물건을 객체로 합니다만 물건이 아닌 권리 즉 재산권이 물건의 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물건으로 권리 질권, 재산권의 준점유, 재산권의 공동소유,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있습니다. 민법상 권리가 아닌 광업권과 조강권, 어업권도 물권에 준하며 지식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은 직접 지배와 배타성을 위하여 특정되고 현존해야 합니다. 현존. 그런데 각종 저당에서는 집합물 위에 물권이 성립하며 그 구성물에 변동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잃지 않습니다. 또한 물건의 객체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며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은 공시가 곤란해 물건의 객체로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 일부에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일몰일권주의입니다. 일물일권주의란 하나의 독립한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나 수개의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2000다 3958 판결. 3958 판결.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일몰일권주의의 근거는 물건의 일부나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실이익이 없다거나 물건의 일부나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을 인정하면 그 물건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물일권주의를 관철하려면 물건은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일물일권주의에 관한 아래의 판례를 봅니다. 교과서 판례입니다. 아래의 판례는 토지의 일필지, 즉 일개의 물건의 일부에 관한 판례입니다. 판례는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불능의 판결이 아니라고 하는데 구사다 2403이 판결.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이 판결을 원문을 찾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덧붙입니다. 특정 토지의 일부, 즉 일개의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먼저 그 지번의 필지를 분할하여 분필하여야 하거나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진도를 나가야 하니 이 정도로 합니다. 공동 소유에서 아마 다시 나옵니다. 다음 판례를 보면 매립 토지 중 해변 채근지 70평을 양도받기로 한 경우에 70평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 등기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라고 9일다 4023 판결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매립지의 분배에 관한 매도인과 동업자 사이의 분쟁 때문에 매도인에게 돌아갈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판례에도 제 생각인데 해변 매립 토지 중 채근지 70평이 일필의 토지의 일부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지만 시간상 넘어갑니다. 각자 이 판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판례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 권리자는 그 판결에 의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 등기 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일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010다 75648 판결입니다. 말소 등기 판결을 받은 자는 등기 명의를 대의하여 분필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등기 명의를 대의하여 부동산 등기를 하는 방법, 이거에 부동산 등기법에 지금 나와 있는데 조문을 안 찾아봤습니다. 이 판례에 대하여 제 생각인데 일물일권주의 하에서 일필지는 하나의 물건, 일개의 물건으로서 그 일필지에 대한 보존 등기를 말소하려면 그 토지에 대한 보존 등기 전체를 말소해야 하지만 이렇게 물건의 일부인 일필지 일부에 대한 보존 등기의 말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판례입니다. 교과서 다른 판례. 한편 구건물이 멸실된 후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양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면 신건물은 별개의 건물이다. V다 15574 판결입니다. 구건물과 신건물은 동일성이 없으니 별개의 물건, 즉 별개의 건물입니다. 그럼 일몰일권주의에 위반한다면 무효입니다. 물권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물권법에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물권법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물일권주의에 위반하는 물권적 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여기서 물권적 합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물권적 합의 용어. 물권적 합의는 우리 민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물권적 합의란 물권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합의입니다. 예컨대 매매 계약을 한다면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합의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은 어느 시기에 하고 등기할 서류는 언제 교부할 것인지 합의를 보통 계약서에 표기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합의가 물권적 합의입니다. 이 물권적 합의는 뒤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다시 보시겠습니다. 교과서는 일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매매 계약과 같이 일물 일권주의를 위반한 채권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것이고, 다만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분할 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채권 행위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채권 행위, 일물 일권주의를 위반한 채권 행위. 채권 행위는 우리 민법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고, 이런 채권 계약을 하는 것을 채권 행위라고 합니다.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판례에서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한 채권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자님은 이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뒤에서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채권행위, 즉 채권계약, 매매계약은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분야이므로 일물 일권주의에 위반하여도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설명드리자면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일물 일권주의 때문에 이어서 매수인에게 그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되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거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되어 물권행위의 유효 무효 문제까지 갈 필요가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채권행위에 관한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나오니까 우선 채권행위 개념이 뭔가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하여 간단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일물 일권주의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물건의 일부나 물건의 집단이나 집합물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에 관하여 원래 판례가 인정하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있습니다. 유동집합물이란 물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물건의 개개의 물건이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개개의 내용이 물건이 바뀌지만은 그 물건이 바뀌는 물건들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돼지 축사에다 돼지를 키우게 되면은 돼지가 새끼를 낳으면은 새끼를 팔기도 하고 어미를 팔고 또 새끼를 키우기도 해서 돼지 마리수는 일정하다가 하더라도 그 돼지의 내용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동집합물입니다. 이에 관하여 이제 다시 보면은 이에 관하여 원래 판례가 인정하는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가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축사에서 사육하는 돼지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인데 지금은 채권, 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러한 유동집합물에 대한 아마 규율을 할 것 같습니다. 채권, 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가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최근에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채권, 동산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채동담법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축약해 봤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물 일권지 예외로 토지에 대한 용익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으나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합니다. 공시 방법은 부동산 등기법 제69조 70조 71조를 찾아보세요. 또한 민법의 구분지상권도 물건의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입니다. 여기서 용익물권이란 물건을 지배하여 사용, 수익하는 물건입니다.
지상권은 토지에 설정하여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입니다. 다른 예외로 채굴되지 않고 있는 지중, 즉 땅속에 광물이 있습니다. 광물은 그 매장된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물건입니다. 한국은 지중해 광물은 토지 소유권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처럼 일동의 건물이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오늘은 물권법의 해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가을 농사로 농번기입니다. 이 와중에도 영상을 빨리 만들기 응원을 해주실 분들은 구독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채권 총론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